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화요일 정오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한 연방의회에 소속한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뉴욕 한인들이 27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로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동석 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가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인 FTA 비준 촉구를 위해 27일 뉴욕 한인들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풀뿌리 로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날 뉴욕 한인 100여 명은 새벽 뉴욕 뉴저지에서 출발해 빽빽한 일정으로 워싱턴 의사당에 있는 각 의원들을 직접 만나 한미 FTA 비준 촉구를 위한 로비 티셔츠와 가방 등 물품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줄 계획입니다. 우리가 다 접촉해서 준비를 해놨는데요. 의원 사무실을 다 방문해서 납세자가 시민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빨리 한국과 미국 간 FTA가 의회에서 비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강하게 입장을 전달합니다. 한미 FTA 비준이 되면 미국과 한국 양쪽 모두 경기 활성화와 한미 관계 강화를 비롯해 관세 장벽이 허물어짐으로써 시민들이 얻게 될 경제적 혜택들이 많습니다. 한인유권자센터 김동석 이사는 이번 비준을 9월로 목표하고 뉴욕 한인들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자기 이익관계로 만들어서 이 비준을 의원들한테 촉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하고 기업들 목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의원들이 여기에 긴장하지 않고 자꾸 이게 벌써 비준이 됐어야만 하는 건데 또 9월로 넘어간다 이랬거든요. 뉴욕 한인들은 27일을 한미 FTA 의회 비준 촉구 뉴욕 한인 로비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날 로비 활동에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27일 새벽 4시 30분 플러싱 산수갑산 앞이나 새벽 5시 뉴저지 포트리 풍림식당 앞으로 모여 버스에 탑승하면 됩니다. 이번 한미 FTA에 조속한 비준을 위해 한인들의 큰 관심이 요구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리치필드의 새로운 회관 이전을 앞두고 오는 10월 20일 뉴저지 웨인에서 기금모금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오는 10월 20일 프리크네스 밸리 골프장에서 기금모금 마련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수익금은 상록회 이전 기금과 운영 자금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이전할 장소는 리치필드에 위치한 5,350스퀘어 규모의 현재 건물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10월 20일 목요일 프레크네스 밸리에서 우리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성황을 이루어 주시고 이번 골프 대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전하는 기금이 되고 그리고 자금 운영을 위해서 이번 기금모금 골프 대회는 각 단체 관계자, 교회 등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만 달러가량 투자해 7만 달러가량의 수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많은 참여를 인해서 7만 불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한 2만 불 정도를 우리가 비용을 쓴 거로 인해서 우리가 예정을 한 5만 불을 잡고 있습니다. 5만 불을 잡아서 그래서 이번에 이전 기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 상록회 기금모금 마련 골프 대회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벤트 스폰서와 홀 스폰서를 찾고 있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부모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상록회에 관심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민권센터가 은행 관계자들을 초청해 현명한 크레딧 관리 요령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권센터가 20일 캐피탈 원뱅크의 박정림 은행원과 피터 매니저를 초청해 개인 신용관리 요령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얻는 거 아니면은 내가 이제 직장을 갔는데 왜 직장을 갔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 아파트를 얻더라도 디파짓 같은 거 세큐리티 디파짓 아니면 소셜 시큐리티 같은 거 다 들어가잖아요. 조사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 크레딧은 모게지와 자동차 구입 또는 신용카드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구직, 아파트 렌트 등 광범위하게 필요하다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명한 크레딧 관리 요령으로 부채를 기한 내에 상환하는 것과 모든 신용거래 항목에 최소 납입금 지불, 그리고 최소 납입금 이상 지불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신용사기 예로는 지나치게 좋은 대출 조건을 제시하거나 신용평가서 조작 등 사기 유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신용사기 방지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분실과 도난에 대비해 계좌 목록과 카드회사 전화번호를 따로 보관하는 것과 주소 이전이나 카드 분실, 그리고 도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카드회사에 통보하는 등의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박정림 은행원은 현명한 신용관리에 대한 무료 신용평가서 요청 방법과 함께 부채 계산에 유용한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유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미 우정국이 10% 넘는 지점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정국은 26일 전국 3만 1000여 개의 지점과 사무소 가운데 3,600여 개를 조사해 폐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폐쇄 검토 대상에 오른 지점은 대부분 지방에 있습니다. 우정국은 기존의 지점을 닫는 대신 상점이나 시청, 커뮤니티 센터 등의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는 식의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국은 지난 1월에도 지점 1,400개의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조사가 끝난 지점 가운데 280개가 문을 닫았고 계속 운영키로 한 것은 200개입니다. 10년 전 미 전역의 우체국은 3만 8천 개였지만 그동안 7천 개 가까이 줄었습니다. 우정국은 지난 몇 년간 직원을 대거 감축해 수십억 달러의 지출을 줄였지만 지난해 적자는 무려 8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25일 북한 정권이 또다시 도발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멀린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가진 미국 안보 전략 주재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망한 뒤 이에 따라 한국의 지도자들은 대응 여부와 방식을 놓고 다시 한번 어려운 결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은 지금까지 칭찬할 만한 자제력을 보여왔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이런 자제를 의지나 대응 능력 부족으로 받아들인다면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들 중에 종종 미국 직장에서 승진 관련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의 비영리 싱크탱크 워크라이프 팔러시 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 등 핵심 경영진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이비리그 대학생의 15 내지 25%를 아시아계가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센터가 아시아계 미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직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승진하기 위해 인맥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한 남성의 약 3분의 2, 여성의 44%가 자신의 직장 경력이 정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경찰 당국은 25일 오슬로 등에서 발생한 2건의 연쇄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7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밝힌 사망자 잠정치인 93명에서 줄어든 것으로 청소년 캠프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한 우테야섬 현지에서 정확한 사망자 수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총리 집무실이 있는 오슬로 정부청사 인근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의 사망자는 당초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우테야섬 테러 사망자는 당초 86명에서 68명으로 줄었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4위를 차지하면서 0.04초 차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박태환은 26일 중국 상하이 오리엔탈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2011 국제 수영연맹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 44초 92로 아쉽게 4위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라이언 록티가 1분 44초 44로 금메달을 땄고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와 세계 기록 보유자인 파울 비더만이 각각 2, 3위에 올라 은 동메달을 가져갔습니다. 박태환은 3위 비더만에게 0.04초 뒤져 메달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 곳곳에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달 들어 빈집털이와 업소 도난 피해는 물론 차량 내 물품 절도, 슈퍼마켓 내 소매치기 피해까지 각종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절도 사건은 전국적으로 매 11초마다 한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여름 휴가철입니다. 119 경찰서 관계자는 이달 들어 한인 밀집 지역에 크고 작은 절도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며 피해를 당하면 규모가 작더라도 적극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애플을 처음으로 추월했을 수도 있다는 시장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시장 조사업체 스트레치 어널리스틱스는 25일 삼성전자의 2분기 스마트폰 판매 대수를 1,800만 내지 2,100만 대로 추정하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 기간 애플과 노키아의 스마트폰 판매 대수는 각각 2,030만 대와 1,670만 대로 예상됐습니다. 스트래티지 어널리틱스의 닐 모스턴 애널리스트는 삼성의 안드로이드 폰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잘 팔리고 있다며 삼성이 중국과 브라질 등 고성장 지역에서 안드로이드 전략을 계속 확대한다면 분기 판매량 1위를 차지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자금의 상당액이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 의회 등에서 이런 의혹은 계속 제기됐으나 군 당국의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미 육군 범죄수사대의 비공개 조사 문건에 따르면 미 정부가 아프간 재건 사업의 일환으로 체결한 총 2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운송 계약에 부패 고리가 연결되면서 일부 자금이 탈레반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군은 8개 운송계약 사업자 가운데 4개의 범죄 사업체나 이적 행위가 개입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이에는 부당이익, 자금 세탁, 아프간 정부 관료나 경찰에 대한 뇌물 등도 포함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7월 26일 날씨입니다. 구름 끼지만 맑은 날씨 되찾으며 다시 9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 이어지겠는데요. 최고기온 90도, 최저기온 69도입니다. 27일 날씨입니다. 더위 계속되겠습니다.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고기온 87도, 최저기온 70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 탑은 한국 여인 9명이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제목은 그림으로 만드는 배냉의 희망. 배냉은 아프리카 빈민국 이름이죠. 오는 29일 아프리카 빈민국인 배냉의 어린이 300명에게 미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떠나는 한인 9명이 맨해튼 한 아파트에서 마지막 준비 모임을 가진 사진입니다. 파슨스와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출신 그래픽이나 패션 그리고 건축 현직 디자이너와 재학생 또 다큐멘터리 감독 JP 모건 직원 등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이들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 M3의 어린이 미술교육 프로젝트인 희망 그리기 브러쉬 윗 호프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 M3는 전 세계에 있는 한인 청년들을 국제적인 이슈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설립된 단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은 대부분 디자인과 예술 교육 전공 유학생 출신이고 세계 각지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14명, 서울에서 뉴욕 유학생 출신 4명,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5명이 배냉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선발대인 이들 3명은 먼저 18일 배냉으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펌이라는 게 있죠. 노동 승인서를 받기 위한 절차 중에 그 펌 신청 건수가 올 회계연도에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노동부 외국인 노동국이 지난 24일 날 3일 날 발표한 펌 신청과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10년 11 회계연도에 접수된 펌 신청은 5월 말까지 총 45,084건으로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에 27,600여 건에 비해 무려 63%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펌 신청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
변호사들은 노동국 심사가 강화돼서 차라리 케이스를 다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노동승인서 처리 현황이 도표로 별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 불체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벌금 폭탄이 내려진다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민세관 단속국의 불체자 고용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동북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잇따라 불체자 고용으로 벌금을 먹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속국에 따르면 지난 2008-2009 회계년도에 현장 단속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불체자 고용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만 71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주들은 사실대로 작성된 I-9을 작성해서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요. 잘못 작성된 서류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건당 110달러에서 최고 11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학교, 이 한국학과가 제일 먼저 설립된 학교죠. 미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캠퍼스를 개교한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한국 캠퍼스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스토니브룩 한국 캠퍼스는 컴퓨터과학과 기술, 사회 두 개 과의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오늘 일면 탑은 버스와 기차역 불신 검문으로 한인 불체자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주 국경 세관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민국 요원들은 캐나다 국경 인근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불신 검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해서 열차와 버스는 물론이고 일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검문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사이드 박스탑은 뉴욕 한인의 66.4%가 심혈관 질환이다. 그 서울 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미주사무소에 따르면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 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뉴욕 일원의 한인 성인 220명 가운데 66.4%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뉴욕 한인들의 심혈관 질환 수치는 본국에 있는 한국인과 비교해서 20%가량 높은 것으로 서구화된 식습관과 그 운동 부정에 따른 비만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서울 아산병원 건강검진을 통해 본 뉴욕 한인의 건강상태라는 별도의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때 추진됐던 뉴욕의 플래그십 한식당이 사실상 중단된 게 아니냐는 그런 의문의 기사입니다. 한식재단 이사장이 사임함으로써 건물 매입 등의 혼선을 빚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50억 원의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플래그십 한식당 프로젝트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실무를 맡고 있는 한식재단의 정운천 이사장이 지난 6월에 갑자기 사임하고 여전히 건물 매입과 임차라는 기본적인 운영 방식이 혼선을 빚고 있다. 불과 5개월 내에 플래그십 식당이 건립되기는 어렵다는 그런 분석 기사입니다. 다음 소식은 다음 달 26일에 뉴욕 매치구장에서 열리는 코리안 나이트 행사에 원더걸스 공연도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원더걸스는 이날 오후 6시 30분 매치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경기 전에 있을 코리안 나이트 공식 행사에 미국 국가를 부르게 되고 또 수만 명의 매치 팬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곡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욕 한인회와 퀸즈 한인회가 공동 주최하는 코리안 나이트에는 원더걸스 공연 외에도 한인 중고생 20여 명으로 구성된 뉴욕 취타대의 아리랑과 모든북 연주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 이어지겠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2011년 공립학교 태권도 수업 태권도복 지원 대상자 신청을 7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1개월간 받습니다. 태권도를 미국 초중고등학교 정규 수업 과정으로 2011년 상반기에 채택했거나 2011년 하반기에 채택할 학교 교사 및 태권도 관장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도복 신청 접수 마감은 8월 22일까지며 간단한 심사를 거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해링턴 파크에 위치한 에이스 태권도에서 제2차 썸머 농구 프로그램 및 기타 교실을 개최합니다.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고 음악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이번 썸머 프로그램은 농구 강사 2분과 기타 강사 1분이 4학년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을 소수정예로 정성껏 가르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201-696-5278로 문의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인 뉴저지 순복음 영산교회는 오는 7월 29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찬양 사역자 박동호 초청 찬양 집회를 갖습니다. 뉴저지 순복음 영산교회는 버질 애베뉴 리치필드에 위치합니다. 문의는 201-945-1313으로 하시면 됩니다. 뉴욕 한인회가 8월 10일 브롱스에 위치한 펠햄 스트리트 락 골프장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뉴욕 한인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동포사회 화합과 결속을 위해 노력하는 제32대 뉴욕 한인회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오후 7시부터 플러싱 코리아나 연회장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월 6일 YWCA 오브 퀸즈에서 지역 문화사업 증진을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HSBC 스폰으로 무료 여름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다문화 지역사회의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흥미진진한 도전과 재미있는 이벤트들을 통해 상상력과 읽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가 2011년 후반기 오디션을 갖습니다.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는 2006년에 창단돼 현재 40여 명의 단원들이 매년 3회의 정기 연주회를 통해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주회를 통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대통령 봉사상과 시의원 봉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디션 악기부는 현악 부문과 목관 부문 그리고 피아노입니다. 오디션 문의는 347-879-2618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생각만큼 어렵지 않답니다. 이 책은 마음만 급할 뿐 쳇바퀴 도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해 불안해하는 당신에게 어떤 도전도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고 전하는 극지탐험가 엘린 카게의 인생 탐험기입니다. 이 책은 매번 가능성과 시도, 도전과 성패, 선택과 후회,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것과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해 고민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사 칼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의 지국을 개설한 AP통신이 최근 보도한 특집 기사에 의하면 컴퓨터를 잘 다루는 청년들을 평양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 북한은 현재 조용한 디지털 혁명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 포털 사이트도 있고 이 트위터도 개설되어 있으며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인민대학습당 등 교육시설에 첨단 IT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 AP통신이 북한 내에서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또 평양 시내에서도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취재 끝에 내놓은 기사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특집 내용이 나타나는 장소들을 보면 그들의 그 선전도구로 자주 사용되는 곳들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 조용한 그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는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폐쇄적인 국가라 할지라도 이 세계적인 디지털 물결을 피해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폐쇄적인 독재 국가라 할지라도 정권 유지 차원에서도 IT 산업의 발전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 유지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IT 산업이 민간 산업 차원으로 확대가 되고 또 일반화 과정을 거쳐서 더욱 많은 인구가 사용하게 될 때 결국 국제화를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AP는 그러나 북한의 디지털 혁명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은 아직 제한적이고 북한의 젊은이들은 인트라넷,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자체 사이트에만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넓고 광활한 인터넷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아직 멀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든 북한의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지기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한 국제화나 현대화가 앞당겨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디지털 혁명이 꼭 긍정적인 목적인 이 효율성을 나타내는 그런 데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란 우려도 듭니다. 디지털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첨단 기술에 의한 공격성 무기로 변할 때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적대 국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몇 년간 북한이 한국의 국가기관과 또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는 사실로도 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그 소식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해 그 정찰국 소속의 사이버 부대에 사이버전 병력을 3,000명이나 확충했다고 합니다. 이 부대는 남한에 대한 사이버 테러와 민간기관과 단체들에 대한 해킹 공격 작전을 총괄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들이 육성하고 있는 우수 IT 인력을 모조리 해커 부대로 징집할 수 있는 나라, 그곳이 북한이기 때문에 이 IT 발전에 대해 그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7월 26일 화요일 정오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